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은행의 고금리와 내부 돈잔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산정 기준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금 이자는 2%대까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6, 7% 유지되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국가가 은행의 금리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내일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열립니다. 계속된 압박에 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강유연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임원회의에서 은행 금리 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잔치를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고금리 시대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더디게 반영해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내고 1조 원 넘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데 대해 제동을 건 겁니다. 금감원은 2021년 말부터 대출금리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막상 검토 결과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달 초 연 8%대까지 올랐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연 6.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는지 외부 용역을 통해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리는데 물가 안정 방안과 함께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달 향후 3년간 5천억 원을 취약차주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지원을 늘리면 수익과 주주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확대 수준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예금금리는 그보다 낮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함께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최근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직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거라는 전망만으로 이 예금금리는 떨어진다네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연 2%대의 정기예금이 등장했습니다. BNK 부산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지난달 평균 연 5%대였는데 오늘 기준 2.75%로 하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금리가 반토막 난 겁니다. 기준금리 3.5%에 못 미치는 예금 상품도 수두룩합니다. 오늘 4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3%대 중반 수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대 전후였는데 떨어진 겁니다.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전망 속에 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예금이자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넣었는데 기준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자는 그만큼 못 받으니까 좀 아쉽고. 대출이자 갚기는 여전히 버겁고 예금 이자는 줄어드는데 시중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에 불만도 쏟아집니다. 이자가 많이 나오고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이 은행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진짜 의문을 초하는 거지. 그래도 경기가 불안해 안전한 은행 예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안전하지요. 안 줘도 보통 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금융사들은 금리 상승기를 거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소비자들은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9일째를 맞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소식입니다. 간간히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보다 수습되는 시신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구조 작업은 조금씩 종료됐습니다. 대신 생존자 지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 채 구조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일주일하고도 17시간 잔해 속에 갇혀있던 67살 남성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10살 소녀가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됐고 이보다 3시간 전에는 13살 소년도 구출됐습니다. 사선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습하는 시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이 넘어선 데다 영하의 날씨 속에 잔해 속 생존자들의 저체온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에 희생된 주민은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21세기 들어 6번째 참사로 기록됐고 희생자 수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를 버티며 하루하루 노숙 생활을 이어갑니다. Böyle çamurun içinde yatıyor. İkimiz, üçümüz, dördümüz bir yatıyor. Yer yok ne de 3 ev bir arada. 3, 4. Bak aha şu saca tütüyor ya. 안타깝게도 생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현지 구조당국은 생존자 지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카흐라만 마라슈 7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됐습니다. 열악한 위생 상태와 약탈도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unlar hastalık diye yapacak, korkuyoruz zaten. Evet. Aşırı şekilde yani hastalık şeyler diye korkuyor yani. Başka bir şeyimiz yok artık olan oldu yani. 이제 남은 사람들이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어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취재 중인 김재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이 뜸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네, 김 기자, 오늘은 병원을 취재 중이죠.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진앙지로부터 180km 정도 떨어진 샬리우르파 국립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적은 곳이지만 부상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제가 오전에 병원 내부를 취재해봤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 인근 도시 아디아만의 생존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 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디아만에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인 옴이 발병했고 어린이들은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 시리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피해 지역 위생 문제가 심각해져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려워졌고 밀집 수용된 곳에는 콜레라 발병이 우려됩니다. There's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again because of the overcrowding, because of this disruption of water and sanitation. We already had pre-existing outbreaks of cholera and measles. 네, 그리고 잔해 더미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환자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내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중년 여성 이슬림 카라엘란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이틀 넘게 아들과 갇혀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는데요. 깨어나고 보니 지진 이후 68시간, 그러니까 나흘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몸도 불편하지만 지진과 관련된 TV나 휴대폰 화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Çok şükür iyiyim. İşte iki bacaklarımda biraz bir kırık var zaten. Birisinde ezilme var. Bacaklarımdan hariç genel olarak iyiyim. Şu an iki bacağım sadece çok ağrıyor.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생존자들의 충격도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Bizim aileden 5 kişi vefat etti. Teyzemin zaten sol bacağı koptu kalçadan. Yani dayım, yengem, gelini ve 2 çocuğu. 지금까지 튀르키예 샬리우르파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은 금명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이 대표 측근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면회를 가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최근 차례로 특별 면회를 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김 전 부원장을 찾아가 알리바이가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달 18일에는 정 전 실장을 면회하며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시킨 것 아닌가 생각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일 뿐 교도관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회유를 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사적 대화를 유출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감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그걸 언론에다 유출해 갖고서 하는 이게 검찰의 저의가 뭐냐고 이겁니다. 사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도 회유 의혹을 부인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억지로 구속 사유를 지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지시로 면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년간 구속이 됐다 지난해 말 출소했는데요. 이번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숨긴 은닉한 혐의입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최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1년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지난해 11월 석방됐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지 83일 만입니다. 김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혐의와 지인에게 대장동 증거가 든 휴대전화를 불태우고 증거인 수표 142억 원을 감추게끔 시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 외에도 김 씨가 석방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 여파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곽 전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도망이라도 간답니까?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의 단합을 재차 강조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당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원팀을 강조했는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이러면 나중에 뭐가 남냐? 나밖에 안 남아요.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도 정하지 못하는 당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냐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국회를 민생국회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을 국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자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고
가담했다는 뜻은 아닌데 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영부인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판결문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은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권오수 전 회장과 피고인들로부터 매수를 권유받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이 이용됐으니 당신도 공범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눈치만 본다며 남은 선택지는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우에만 안절부절입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아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뽑기 때문에 당원들 생각이 중요하죠. 저희 채널A가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직접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부산, 울산, 경남 당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사전에 당대표 후보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대신 물어봤습니다. 운명 공동체,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고. 너무나도 한가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당이 못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대선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보다 훨씬 낫더라. 우리 당이 정말로 좋은 우리 당의 기둥을 하나 잘 얻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싸우고 뭐 이랬더니 그게 강성이라고 말하면 난 그런 강성하고 싶어요. 부산, 울산, 경남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의 합동연설회다 보니 신경전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싸운 얘기 하시는데 싸움은 제가 전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싸우다가요 7번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여기 7번 고소고발 당한 분 한 분 계세요? 친윤계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유성범 의원이 숨어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나타난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연탄가스를 쓰고 바퀴벌레들이 튀어나올 때 보람을 느낀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선 때 폐지 논란이 거셌던 이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계속 존치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는데 여가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가 심해서 현실적으로 총선 전 폐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가보훈처를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당 반대로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 폐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원내대표님 간의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거로. 여당 내부에서는 공약 파기라며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공약을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믿고 지지해준 분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공약 포기라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려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한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여가부가 사실상 살아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화를 들고 있는데요. 몇 점이었습니까? 네, 8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거든요. 세계 최고인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난 뒤에 직접 활도 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을 일로. 네. 나는 양궁 천만조구나. 티칭 저희가 해드려도 될까요? 한 더 당겨서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국가대표 화이팅! 보니까 실점보다 거리가 많이 가깝긴 하지만 8점이면 괜찮게 쐈네요. 네, 오늘 시장도 방문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구정대 좀 괜찮았어요? 구정대? 딸기는 어디 딸기예요? 청주 청원 딸기 많이 파세요? 네. 또 같고. 네. 딸기랑 드셔보시라니까. 그러면 나도 찾아주세요. 점심은 하셔야지.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지역시장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이 활을 쏜 걸 보여드렸는데 이 논란이 된 활쏘기도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 얼굴 사진에 화살 맞히기 행사를 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어린 아이까지 참여한 게 알려지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일성의 지시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에서 한 말입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이 희생자 유족회가 왜곡과 망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이 워낙 민감한 현대사인데 이 김일성 지시라는 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태 의원은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국회의원이잖아요.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야당은 김일성에게 배운 역사관을 대한민국에서 논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 권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사살되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대로 배우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안법 뻥끗 못하고 아니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북 좌파위에서 잘못 쓰여진 이 현대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의 색깔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 미워? 정의당이 더 밉다는 겁니까? 네, 요즘 민주당에서요. 정의당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인데요. 정의당이 오늘 김 여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려면 정의당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요. 네,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169석뿐이라서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서 나온 이 말이 강성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정의당 유튜브에 비판 댓글을 달라는 동료글이 올라왔고요. 이정미 대표의 SNS에는 국민의힘보다 더 밉다. 민주당 때려 표 얻으려는 비열한 정당.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일부 당원들은 내년 총선 폭망할 것이라면서 비례정당에 정의당을 찍지 않겠다는 이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민주당, 지금은 국민의힘의 이중대라고 연신 공격을 받는 정의당. 이중대의 꼬리표를 떼고 확고한 제3정당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요즘 튀르키예 지진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묻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잊혀져 갑니다. 열흘 뒤면 어느새 전쟁 시작 1년이 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한국 언론 최초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조은하 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영부인이 전한 전쟁의 참상, 그리고 한국에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 긴 전쟁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Ця війна триває вже дуже довго, так, але чи можна сказати, що є якась війна, яка тривала занадто короткий час? Не можна, тому що кожен день війни – це трагедія, і кожен тиждень війни. Так нам важко, так ми втомилися, але насправді сенс в тому, що ми просто хочемо жити, тому нам не можна втомлюватися. Ми хочемо жити, хочемо будувати майбутнє своїх дітей.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найнебезпечніше, якщо світ вирішить, що війна Росії проти України – це лише... Якщо впаде Україна, загарбник не зупиниться. Але, на жаль, мушу сказати, що сучасна війна – це не гладіаторський бій, за яким можна спостерігати з трибун. Тому що бій може будь-яку хвилину перекинутися на трибуни. Ніхто не знає, в яку мить війна може перекинутися на інші регіони, на інші країни, затягнути їхніх людей в цю м'ясорубку. Тому, так, це боляче, коли хтось стає байдужим. І саме для того ми з вами сьогодні говоримо. Саме для того я постійно говорю про українців і про Україну. А вже ж я ніколи не хотіла зустрітися з цією людиною. Мені здається, будь-хто, до кого прийшли його вбивати, не хоче зустрічатися з людиною, яка надала такий наказ. Тому я навіть не можу собі уявити, що б я могла йому сказати. Мені здається, єдиний меседж від українців може бути відчепитися від нас просто. І все. Ми не хочемо надсилати жодних меседжів, особливо тому, що вони не будуть сприйняті, їх не чекають. Їм не потрібні наші меседжі, їм все одно на те, що ми думаємо, що ми можемо сказати, їм все одно на думку світу про те, що вони роблять. Тому це така, знаєте, химерна те саме. Мені здається, у нас немає якихось ритуалів,
особливих або секретних, які б я могла поділитися. Мені здається, просто іноді намагатися його розсмішити, це вже дає йому більше снаги, і він може розслабитися. Я намагаюся це робити, коли мені це вдається. Ми вже говорили про військову допомогу, і ми знаємо, що Корея може дати нам, може підтримати нас в цьому аспекті. Будемо очікувати на подальші перемовини між нашими політиками для того, щоб є вже приклади, коли країни беруть, так мовити, шефство над цілими регіонами України щодо їхнього відновлення. Ми повинні відновити занадто багато, і нам самим це не під силу без сторонньої підтримки. 한국 국민들 모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Дуже дякую, ми також на це сподіваємося. Дякую за підтримку. (40년지기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바둑두러 기원에 같이 다니던 사이였는데요.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합니다. 한 명이 주먹을 크게 휘두르자 반대편 남성이 휘청이며 넘어집니다. 한참 뒤 비틀비틀 힘겹게 일어났지만 이내 뒤로 넘어집니다. 가해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지켜보다 현장을 떠났고 8분 만에 돌아왔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행 2명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 없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지인을 가해자로 착각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6명은 평소 함께 바둑을 두는 지인들로 사고 당일 기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둘이서 하다가 갔어요. 하다가 저끼리 고속 건너편에서 우리가 붙었는 모양이지. 남성이 쓰러진 지 15분 가까이 지나서야 지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이뤄졌고 구급차가 출동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폭행 후 자리를 뜬 가해 남성은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근무지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 소식도 만취로 인한 사고입니다. 20대 음주운전자와 일행이 구두수선소와 카페를 들이받고도 7km 넘게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애꿎은 구두수선소 주인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이 사라졌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부산 시내 한 이면도로 남성 3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의식한 듯 안전꽃갈로 뒷 번호판을 가립니다. 2시간쯤 지난 뒤 나타난 남성들. 승용차에 다시 오릅니다. 비틀대며 달리는가 싶더니 도로변 구두 수선소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번에는 인도를 넘어가 맞은편 카페에도 돌진합니다.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들은 간신히 차를 피합니다. 승용차는 잠시 머뭇대는가 싶더니 속도를 내며 금세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쯤. 남성들은 차를 몰고 7km가량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차량은 앞바퀴가 빠져있는 등 크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졸지에 봉변을 당한 구두 수선소와 카페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구두 수선소 안에 있던 집기들도 대부분 못쓰게 됐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해온 업주는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대충 시야에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를 입고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 구조 활동을 벌여온 박소연 씨.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어긴 혐의 등으로 4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을 보호할 공간과 치료비가 부족했다는 게 안락사 이유였습니다.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렵겠습니까? 저는 20년 동물운동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체 내부에서도 후원금을 모으려고 안락사 사실을 감췄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락사 수시를 숨기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동물을 위하여 모금한다고 말을 하게 시킨 것을 굉장히 규탄합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구조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마취해 죽게 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시민단체의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동물 보호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른 따른 그런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여전히 미비하고 한편 박 씨 지시로 동물을 안락사시켰지만 이 사실을 내부 고발한 케어 임원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형이 면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환입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달째입니다. 러시아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간 우리 정부는 난민 심사조차 받을 자격 없다고 해왔죠. 그런데 법원이 이들 중에 일부는 난민 심사는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의자 위에서 쪽잠을 청하고 일부는 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웠습니다. 빨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겨우 해결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내식을 먹는 점심 외에 아침과 저녁은 빵과 주스로 때웁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동원령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들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런 사유로 인천공항에 온 러시아인은 5명. 길게는 5달째 공항 출국장 환승구역에서 노숙해왔습니다. 법무부가 단순 병역 거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권단체와 연계해 난민 신청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소송을 낸 3명 중 2명에 대해 승소 판결하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징집 거부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난민 신청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된 1명은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중이어서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승소한 2명은 공항 출국장에 나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3명보다 늦게 인천공항에 온 러시아인 2명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잇따라 터지는 어선 전복 사고에서 돌이켜보면 작은 어선엔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보낼 수 있는 V패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잘 쓰면 정말 좋을 텐데 툭하면은 먹통이라 제 역할을 못해 문제입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선박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2018년 2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7톤급 통발어선 근룡호입니다. 5년 전 근룡호가 인양됐던 부두입니다. 당시 선원 7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5명은 끝내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거센 풍랑에 구조 신호도 못 보내고 순식간에 뒤집힌 겁니다. 그날도 그 새바람이었거든요. 동풍이면 파도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커요. 근룡호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꺼지고 3시간 뒤 지나던 선박에 의해 첫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어선은 크기에 따라 위치 추적 장치를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배가 크게 기울어지거나 버튼 하나만 눌러도 바로 구조 신호와 위치 정보가 보내지는 V패스는 작은 배일수록 필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근룡호는 어떤 구조 신호도 보내지 못했고 V패스는 아예 2년 전부터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패스는 2011년부터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보급한 결과 전국 어선의 90.5%, 5만 5천여 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V패스 잘 쓰이고 있을까? 어민들은 툭하면 먹통이고 저발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선 위치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 상태되는 데를 자주 가는데 이 중간 같은 데 가면 표출이 안 되더라고. 통신 오류도 잦다고 말합니다. 우리 것은 되는 데 가도 해경에서는 가지고 잡지를 못하고 또 해경에서는 잡은 데 가도 우리 것이 또 안 될 경우도 있고 송수신에 가도 자네를 가도 원활하니까 못해. 어선법상 위치 발신 장치는 고장나면 15일 이내 고쳐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배는 이렇게 많이 포화된 상태인데 업체들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 우리 업체들이 없어져 버리고. 멀쩡한 장치도 낚시 포인트 등 어장 노출을 꺼려 일부러 꺼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이 이제 또 저걸 보면은 무슨 배가 어디 간 줄 알거든. 현장에 가서 또 이제 검은 사람 이 작업 현장이 노출되니까. 모두 다 단속 대상이지만 동시에 수천 척을 관리하는 해경은 엄두도 못 냅니다. 처벌 규정이 있긴 한데 이제 V패스로 출입항하는 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툭하면 고장나고 수리는 오래 걸리고 영업비밀이라 꺼놓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V패스.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지난달 난방비 폭탄을 맞은 뒤 아껴 쓴다고 썼지만 이번 달 난방비와 전기요금 걱정되실 텐데요. 1월에 썼던 폭탄 고지서들이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7년째 서울에서 여성 전용 찜질방을 운영하는 천진미 씨. 찜질방과 목욕탕 온도를 올리는데 하루 종일 도시가스를 씁니다. 지난달 400만 원이 넘는 난방비 폭탄을 맞은 후 최대한 아껴 썼는데도 이번 달 난방비는 전달보다 10만 원 많은 455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바닥 난방 다 껐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24시간 운영하는데 밤 11시에 문을 닫고요. 물을 반 받아놓고 손님들한테 좀 많이 쓰지 말라고 재촉하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에 난방비 폭탄까지 맞았지만 단골 손님 생각에 폐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궁지에 몰려서 이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다 폐업에 직면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올 1분기 전기요금 상승분이 이번 달부터 반영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한 PC방에서는 이번 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내기 위해서 80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되는데 체감하는 부담은 한 돈백이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로 택시를 불렀는데 잘 잡히지 않거나 먼 곳에 택시가 배차되는 듯한 경우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택시가 가까이 있어도 가맹 택시인 블루택시의 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배차 체계를 조작했다는 지적에 카카오 측은 반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유료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 택시 사이에선 카카오 측이 배차, 즉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준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콜을 안 줘요.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배차가 잘 되는 유료 호출 서비스로 몰립니다. 원하는 시간까지 빨리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배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일반 택시가 더 가까이 있어도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더니 2020년부터는 콜 수락률이 40%에서 50% 이상인 택시를 우선 배차해 일반 택시보다 수락률이 높은 가맹택시로 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호출료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일반 택시가 목적지에 따라 콜을 가려받는 게 원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측이 법적 대응을 밝힘에 따라 제재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리 전통 한옥의 매력이 담긴 이런 한옥마을이 서울에 더 들어섭니다. 10년 동안 10곳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기준 완화는 물론 많게는 1억까지 지원도 해줍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곡선의 기와지붕들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원목의 따뜻함은 한옥의 단아함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이런 한옥의 멋을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훼손된 그린벨트나 공원 해제 지역에 조성합니다.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 보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옥 심의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지붕, 석가래, 주춧돌 등 5개 주요 항목만 지키면 한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한옥 지원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를 완화하거나 폐지합니다. 다양한 현대식 구조 또는 현대식 목구조들을 받아들여서 좀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유리 창문이나 천장 가림막을 설치해도 한옥으로 인정해 한옥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개방감, 단열 등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일단 겨울에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현대식으로 한옥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어떨까? 창문이 지금 너무 작거든요. 약간 개량을 해서 그 한국의 미를 이렇게 외국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완화된 기준으로 새 한옥을 지으면 보조금과 무이자 융자로 최대 1억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옥의 개보수에도 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 북촌, 서촌 한옥마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한옥 문화체험 시설인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학교들은 소멸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장 서울 광진구 초등학교가 다음 달에 문을 닫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이 폐교를 앞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축구 골대 옆에는 버려진 뜀틀과 허들이 쌓였습니다. 교문 앞에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문을 닫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주변 상업시설이 늘며 신입생이 줄자 개교 40년 만에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이 들어가지고요. 학교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오랜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정도 많이 들고 항상 고향 같은 그런 진짜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다 없어져요. 학생들이 줄면서 학교 앞 골목 풍경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문방구가 학교 정문 앞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적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없어지고 지금은 부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야 복적복적했었죠. 앞서 2020년 서울에선 처음으로 염강초와 공진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내년엔 도봉고등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도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만 3곳이 폐교됐고 올해도 한 곳이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2016년 출생아 수는 전국 40만 6천여 명으로 직전해보다 3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출생아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 대도시까지 폐교 도미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무려 2천만 년 전 신생대 나무 화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0m가 넘는 길이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나무 화석입니다. 권솔 기자와 함께 관찰해 보시죠. 지난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생대 나무 화석입니다. 길이 10.3m, 최대폭 1.3m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중 가장 큽니다. 이 나무 화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요. 성인 발걸음으로 20걸음 정도 됩니다. 3층 건물보다 높은 압도적인 크기로 어른 12명이 손을 맞잡아야 비슷한 길이가 됩니다. 돌처럼 굳은 화석이지만 악어 등껍질 같은 표면과 옹이의 질감은 2천만 년 전 신생대 나무 그대로입니다. 나무의 표면 구조라든가 또 옹이 구조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당시 신생대의 식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화석은 지난 2009년 경북 포항에서 도로 공사 중 발견됐습니다. 3년간의 긴급 보존 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일단 엄청 큰 게 신기하고요. 옹기가 저렇게 큰 거를 볼 수 있는 안에가 좀 노란 게 보여서. 우뚝 서 있던 나무는 어떻게 화석이 된 걸까? 나무가 넘어진 채로 이산화규소 등 광물에 오랫동안 침착되면서 화학작용을 거치면 그 모양 그대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화석은 희귀한 자연유산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태국의 1억 년 넘은 나무 화석은 69.7m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은 5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숲이 화산재에 묻혔는데 세월이 흘러 화석이 된 통나무가 하나씩 드러나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봄이 오나 싶더니 바람결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와 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 오후까지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가면서 내일은 남부지방도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서울과 대전, 전주는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7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이 이 회의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자 민노총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왜 정부에 협조하냐고요? 한석호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태일이 살아있었다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참여했을 거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싸우려고만 하는 강성 노조들이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싸움 아닌 상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